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참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뭐냐면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 새로 뽑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여러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 있고 야당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돼서 선별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참 역시 대한민국은 멋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탈북자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참 웃기는 나라야. 왜? 기왕에 어차피 한 명 뽑을 건데 뭐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냐. 한 명이 나와서 하면 되는 거지. 찬성 반대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웃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좀 살고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내년에는 정말 멋있는 우리 얼마나 우수민족입니까? 우수민족, 우수국가를 최고의 정말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애국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꼭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또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제 앞에서 우리의 사회와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1인 독재 체제입니다. 1인 독재 체제가 붕괴되면 공산주의 붕괴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동구권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권 그렇게 붕괴되는 거예요. 자, 레닌이 러시아에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쫙 발전시키다가 발전시켜 가죠. 스탈린 때 아주 최고로 막 발전됩니다. 그다음 이제 고르바초프 때 어떻게 돼요? 소련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경제난을 맞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죠?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그때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레닌인가 그랬을 거예요. 레닌이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제가 레닌 하다 보니까 레이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레닌 대통령 시절에 소련 연방이 붕괴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오쩌둥, 등소평에 이르면서 현재 시진핑까지 1인 독재 체제가 아주 공고화되어서 안정된 공산주의가 유지되고 있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편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마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보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바보 같죠. 우물안 개구리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때까지는 1인 독재 체제가 아주 공고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안정적으로 나라가 유지되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등장하는데 김정은이 어떻죠?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경험 요소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제력, 리더십 같은 것이 약간 부족했을 겁니다. 그때 김정일이 자기 매제죠. 자기 동생 남편 장성택이한테 부탁을 하죠. 아마 그때 장성택이가 굉장히 2인자였을 겁니다. 굉장히 파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탁을 하죠. 이제 정은이 좀 잘 해서 북한을 잘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큽니다. 쫙 크는데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맛보면 어떻게 돼요? 권력 마약이니까 자꾸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최용해 이런 사람들이 막 뭐가 들어갑니까? 모략 들어가죠. 견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화염방사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부를. 인륜이 존재합니까? 인륜이 존재하지 않죠. 인간을 어떻게 화염방사로 지져 죽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왜?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막 정보가 이렇게 수집되고 그러는데 실제 처음에는 정말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김정일 체제가 몰락되는 줄도 알았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드리겠습니다. 당귀약 있습니다. 당귀약.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이 수정돼요. 당규약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거기에 옛날에 과거에는 핵심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들어갑니다. 공산주의가 김일성, 김정일주의예요. 굉장히 찬양을 하죠. 아주 위대한 뭐 영도자 막 쫙 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그렇게 띄우죠. 그게 이제 당규약인데 이번에 바뀌죠. 바뀌는데 그건 뭐로 바뀌냐면 공산주의 사회화 건설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대한 수령 이런 분들 그냥 위대한 수령들로 표현하고 말아요.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약화되고 막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부각되냐면 조용호라고 이병철이가 부각됩니다. 조용호는 당권장을 하죠. 이병철이는 뭡니까? 이병철이는 군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야, 쌍두마차 체제로 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당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실제 그 사진에서 보니까 막 이병철이를 막 완전히 째려보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병철이 몰락입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때 쌍두마차 체제인 것 같은데 김정일의 권력이 약화된 것 같았었는데 아닙니다. 몰락됐어요. 그리고 정변이 막 일어나고 막 이제 서열이 다 바뀌고 다 숙청되고 막 그럽니다. 요 상태가 바로 북한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또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뭐로 바뀌냐면 비서 제도가 이제 다시 부활이 돼요. 비서. 그러면 제1비서, 제2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변이 일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의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보십시오. 김정은이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매를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슬림해졌어요. 많이 살이 빠졌고 의지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재체제 강화라고 저는 봐집니다. 독재체제 강화. 독재체제 강화. 예를 들면 옛날에 수령들이 살던 특별한 별장이 있어요. 특각이라고 하죠. 특각은 그 안에 궁전입니다. 궁전.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죠. 거기엔 누가 살고 있었죠? 그 독재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즐겁게 해주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굉장한 시설과 인원들이 동원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각들을 부시죠. 누가 부십니까? 김정은이 부십니다. 나는 과거와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주택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북한을 봐라. 북한은 이렇게 특각, 과거에 수령들이 살던 특각, 별장들을 좀 부시면서 거기에 집을 져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마 이 우상화 작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북한이 변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실각했다? 물론 이제 최근 뉴스 보니까 또 북한군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 배가 고파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럴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체제는 더 지금 현재 굉장히 김정일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6월 16일인가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 안모 있습니다. 안모 국회의원과 이재모, 그다음부터 이용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북한의 당규약 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북한의 적과 통일 의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대화 의지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학자들로서 어떻게 북한을 그렇게 분석을 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바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으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 어떻게 북한을 그렇게 봅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정성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잘 아는 탈북자예요. 1990년대 말경에
황해도 그쪽에서 대한민국으로 방송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한국으로 귀순을 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박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 탈북자는 아니다, 더 강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거기 있는 정성산 하나 빼놓고 전부 다 북한을 찬양하기 바빠요. 정말 잘못된 거죠. 안 바뀌었습니다. 북한 절대 안 바뀝니다. 북한이 바뀌는 순간 북한 공산주의는 붕괴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독갑체제, 아니 특각이 파괴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서실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일이의 그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1인 독재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으로 저는 봐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정일의 1인 독재제가 강화된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김정일의 1인 독재제를 약화시키는 그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용원이라든가 최용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권됐지만 아마 또 파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그런 세력들의 알력 다툼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혼란 체제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수습되겠지만 혼란 체제로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1인 독재제 강화되면 북한이 인권이 살아납니까? 결코 아니죠. 북한 주민들이 더 배고파집니다. 더 배고파집니다. 공산주의가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저기죠.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픔. 생리적인 욕구 가지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리학의 그 행동주의, 동물 길들이기 이론으로다가 통제하는 것이 특히 이제 북한은 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북한 주민들이 더 배고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혼란도 굉장히 가중되겠죠. 혼란이 가중되면 이제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이가 장악하든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장악하든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들이겠어요? 러시아나 중국을 끌어들이겠죠. 자기들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는 통일은 멀어집니다. 더 굉장히 멀어져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굉장히 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이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국방을 담당하는 우리 국방부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중국의 개입을 차단시키고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시켜야 돼요. 마치 동구권 즉 유럽의 그 동불화파죠. 동불화파 그쪽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민들이 공산주의를 다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유엔이죠. 유엔. 중국이 개입 못하고 러시아도 개입 못하도록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유엔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또 힘이 없어요.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정보력이라든가 그 파워는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이기려면 신을 이기고 와라 이런 정도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혈맹 아닙니까? 혈맹.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고 자생적으로 붕괴되도록. 그 200만 핵심 계층들이 붕괴되도록. 그리고 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지켜봐줘야 돼요. 그 통일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됐잖아요. 우리의 대한민국, 즉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우리가 상상하는 통일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아주 굉장히 극적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돼야지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돼도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문화에서 자유민주주의 문화 살고 있는 국민과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원래 이 방송이 목적이 바로 뭐였어요?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아졌을 때 정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 아직도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적응 잘해서 정말 성공한 분들이 꽤 있어. 정말 많아요. 또 그런 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분들이 바로 뭡니까?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증인들 아닙니까? 증인들이에요. 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차단시키고 러시아 차단하고 정말 자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공조 체제, 혈맹과의 체제를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지금 정치하신 분들 정말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절대 안 속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멋있습니다. 훌륭한 국민들이에요. 정치하신 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애국자가 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